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진행과 주변국. 한국은 2020년까지 실전 배치 목표. 대만이 약 20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5년부터 각종 함정에 탑재하기 시작한 슝펑-3 미사일. 러시아의 기술도 일부 도입해 외형이 야혼투와 닮았다. 일본이 이르면 올해부터 생산 배치할 ASM-3. 일본은 점점 강해지는 중국 함대를 견제하고 도서 지역 분쟁에 대비해 자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미국산 암속 대함미사일을 섞어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경쟁의 경랑이 일고 있다. 기존 운용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대만에 이어 일본이 2018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배치가 목표다. 군사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이 아직은 생산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자웅을 겨루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이 번지듯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운용하는 나라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1순위 후보는 베트남. 인도가 지난 2006년 개발한 브라모스 브레마스 미사일을 도입해 중국 견제용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도와 앙숙 관계인 파키스탄, 중동과 걸프 해역에서 독자적 군사력 구축을 위해 방산 투자에 적극적인 이란도 음속을 넘는 대함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이란이 북한과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한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북한이 도입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점화한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과 배치 경쟁이 남중국해, 인도양, 페르시아해를 지나 다시금 극동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관련 기술을 갖췄으되 개발을 미뤄온 미국과 유럽이 경쟁에 합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전 세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 경쟁이라는 열전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본 ASM-3 양산 시작.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 이르면 2018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2003년 사업에 착수한 이래 무려 15년 만이다. 긴 개발기간과 시험 발사 15회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F-16 전투기의 확대판 격인 일본 국산 F-2 전투기에 탑재될 ASM-3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100km 수준으로 다소 짧은 편이나 최소한 음속 3배 이상의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한다. 일본은 짧은 사거리를 미국제 대함미사일 도입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암속, 음속 이하이지만 스텔스 기능과 1000km에 달하는 사거리, 고도의 전자전 대응 능력과 정확도,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최신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롱레인지 안티십 미설 도입이 예정돼 있다. LRASM의 무택격인 JASSM 조인트 에어투스서피스 스탠드오프 미설, 제즘과 제즘, ER 사거리 연장형 공대지 미사일도 들여올 계획이다. LRASM으로 일본의 도서에 접근하는 침공군의 함대를 원거리에서 공격하고 근거리까지 침입한 함대에는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ASM-3로 요격하며 상륙할 경우에는 제즘과 제즘, ER로 경멸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약자의 무기에서 모두의 무기로. 일본의 ASM-3 개발과 배치로 다시금 확인된 명제가 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상대적 약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소련이 1962년 음속 4배에 이르는 KH-22 통상 탄두 및 핵탄두 장착 가능 대함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막강한 미 해군의 해상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YJ-응격, 잉지-83, YJ-12, YJ-18, CX-1 등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선보였다. 중국은 특히 DF-둥풍, 둥풍-21, DF-26 같은 대함 전략미사일 ASBM, 안티십 벌리스틱 미사를 1991년부터 운용해왔다. 음속 10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부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들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 격파용이다. 최신형은 탐사고차 CEP 10m 이내까지 정확도를 높였다. 해상 함대 전력으로는 미국과 맞설 수 없으니 극초음속과 핵폭탄급의 파괴력으로 전단 전체를 날려버리겠다는 발상이다.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도, 대만이 슝펑뭉풍-3 미사일을 2006년부터 전력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 방을 갖겠다는 의도다. 초음속 넘어 극초음속으로 진화. 일본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로 무장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항공모함과 자체 개발한 이지스함 등을 대거 배치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전처럼 해상자위대의 전력만으로는 중국 함대를 맞상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초음속 카운터 펀치를 갖겠다는 속내가 담겼다.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아음속이라도 정확한 타격을 선호해 보잉과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이 제안하는 차기 대함 미사일이 전부 아음속이지만 다른 계획도 없지 않다. 함대 방공 및 고고도 탄도탄 요격용인 SM-6 미사일 음속 3.5배를 대함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대함 표적 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은 당장 필요하면 전용이 가능하고 언제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유럽도 최근 들어 여기에 눈을 돌렸다. 영국과 프랑스는 페르세우스 퍼시어스, 그리스 신화의 영웅라는 사거리 300km, 음속의 5배인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동 개발해 2030년까지 하푼 또는 엑소세 대함 미사일을 교체할 계획이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다. 러시아는 음속의 5에서 6배인 지르콘 접근 대함 미사일 최대 사거리 1000km의 속도를 음속 8배로 끌어올려 전력화에 들어갔다. 인도 역시 음속의 7배인 브라모스 2 사거리 290km 개발을 끝냈다. 일본이 배치할 ASM-3의 실제 속도가 음속의 3배가 아니라 5배라는 분석도 있다. 내일 소개 한국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우리도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다. 러시아 기술을 2000년에 받아들여 2015년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지만 소형화 요구가 추가돼 2017년에 비로소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성능은 여전히 내일에 쌓여있다. 사거리 300km 이상, 속도는 음속 3배, 직경 533mm 정도라는 점이 알려졌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 다양한 탑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 과정에서 고급 기술을 다수 확보하는 흠도 얻었다. 종합적인 성능이 북한 상대용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신뢰성. 오랫동안 시험 발사를 실시해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방어하려면 100km서 2분이면 도달, 빨리 탐지해야 대응 가능. 이지스 구축함 3번 막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근접 방어 체계 초계형으로 대응력 현저히 떨어져 개선 시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방어가 어렵다. 대응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음속 3배인 대함미사일이 100km 밖에서 발사된다면 초기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2분 안에 도달한다. 우선 얼마나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강력한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함이 한 척이라도 있는 함대는 탐지에 훨씬 유리하다. 이론적으로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 3번 대응할 기회가 있다. 먼저 종류에 따라 74에서 167km의 사거리를 갖춘 SM-2로 대응하고, 그래도 안되면 9km 앞까지 닥쳤을 때 램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마지막 3km 전방에서는 30mm 기관포인 골키퍼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작동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회공 미사일이 2018년 안에 배치될 경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자체에 탑재든 다른 함정에 탑재했든 함대 판공에 동원될 수 있다. 사거리는 약 20km, 중간에 탄막이 한 번 더 형성되는 셈이다. 문제는 다음속 타깃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 해군의 사격 훈련에서 SM-2의 명중률이 50% 정도였다는 점이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적이 미사일이 SM-2의 방어막을 뚫을 경우 생산은 초를 다투게 된다. 램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는 9초면 돌파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해군이 운영하는 램 미사일과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초기형이어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방사청이 최근 밝힌 절충교역 계획에 개량된 시스템이 들어올 예정이나 시간과 예산에 문제가 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 구매가 필요하다. 이지스함과 미니 이지스함 건조와 함대 판공 무기체계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해군은 유사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형상과 재원 등의 추정. 인터넷 발췌 자료이기에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용도 대함용뿐만 아니라 대지용으로도 개발해 북한의 탄도탄 공격 징후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며 홍대함 등도 언젠가는 사정거리 적어도 순항시에는 약 300km이지만 대함용 순항 미사일로는 약 550km이며 대지용으로는 약 700km? 외형 야훈트 또는 브라모스보다 소형화하여 스텔스 기능의 회피기동 가능. 전장 6m 전장이 짧은 이유는 장보고 3 잠수함의 수직발 사기에 탑재 고려. 직경 533mm, 중량 약 1.5톤 부스터 제외. 탄도 약 250kg. 속도 마하 3 이상의 램제트 추진. 연료 발사 초기에는 고체이지만 일정 속도 이상부터 액체 추진제. 핵심 기술 러시아로부터 약 5천억 원의 기술 이전. 탐색기 유도제어 스텔스 설계와 쿠밴드 레이더와 열영상 장비 및 가시광선 탐색기를 모두 사용하는 다중 모드를 채용할 계획이며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 장치는 10km 전방에 있는 목표물을 식별 가능. 실전 배치 소형화 요구에 따라 계획보다 연장되어 약 2018년까지 개발해 약 2020년 실전 배치. 대한민국이 일본 및 중국 등과의 유사시에 최소한이라도 맞서기 위해서는 초음속 내지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무기에 해당되는 원자력 잠수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도 개발 배치를. 미사일, 유도로켓, 어뢰 및 무인기 등의 배치 전력화 예정 시기.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1. 2017년 130mm 유도로켓. 2. 2017년 800km급 탄도미사일 현무이시.
3. 2018년 장기회 4. 2018년 범상어 어뢰 5. 2018년 대전차 현궁미사일 6. 2018년 70mm 유도로켓 비공 7. 2018년 중고도 정찰 무인기 MUAV 8. 2018년 천궁 개량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MSM핍 9. 2019년 함대공 해공 미사일 10. 2019년 탄두 중량 2톤 현무 -4 지대지 탄도미사일 11. 2019년 200km급 수직 발사형 전술 함대지 미사일 12. 2020년 초음속 대함 미사일 13. 2021년 탄소섬 유탄 14. 2023년 전술 탄도미사일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15. 2023년 헬기용 단거리 공대지 천검 미사일 한국형 헬파이어 16. 2023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17. 2030년 한국형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